안녕하세요. 오늘은 캑을 타이타닉 챌린지를 통해 머신러닝 입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제공한 넘파이나 판다스를 따로 공부하시겠으나 역시 이를 가장 필요한 것만 배우는 것에 가장 적절한 것이 타이타닉 같아서 이를 연습합니다. 타이타닉은 영화로 보셔서 다 아시겠으나 여기서 우리는 승객의 나이, 성별, 탑승 클래스 등의 정보를 가지고 생존 여부를 예측하는 분류 과제입니다. 확률적으로 여자분은 다 살고 남자는 다 죽었다. 이렇게만 해도 70% 이상 맞게 되겠지만 여러 요소가 많아서 머신러닝 분류 초보를 위해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그럼 시작하면 우선 분석에는 파이썬의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인 사이킨런을 사용합니다. 사이킨런은 분류, 회귀, 클러스터링, 디시전 트리 등 다양한 알고리즘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본 샘플 데이터와 UC 어바인 저장소 데이터를 쉽게 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타이타닉 데이터를 불러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뒤 간단한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파이썬 환경과 사이킨런 설치뿐입니다. 이제 코드 실행 화면으로 넘어가 실습 과정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캑을 사이트에 접속하여 타이타닉 데이터를 내려봤습니다. 여기 자료 다운로드 누르시면 캑을 데이터로 연결이 됩니다. 캑을에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구글 아이디로 가입하시고 좌측 데이터셋을 누르시고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서는 로컬에 저장한 CSV 파일을 직접 불러와야 합니다. 먼저 파이썬의 매스, 타임, 랜덤, 데이트 타임 모듈을 불러옵니다. 데이터 처리와 수치 계산을 위해 판다스와 넘파이를 임포트합니다.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 매트플롯립을 설정하고 시본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결측치 분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싱노 라이브러리를 준비하고 대화형 그래프 작성을 위해 플로틀리를 초기화합니다. 머신러닝 모델 학습을 위해 사이킨런의 앙상블 모델과 SVC를 불러오고 마지막으로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도록 설정해 분석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합니다. 불러온 라이브러리의 성격들은 내용 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데이터를 불러와 기본 통계와 구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코드로 구글 콜랩으로 업로드합니다. 업로드하면 젠더 서브미션과 테스트 및 트레인 파일이 있습니다. 젠더 서브미션은 여성은 모두 살고 남성은 모두 사망했다는 것이니 샘플로만 보시고 트레인 데이터로 트레인을 시킵니다. 다음은 테스트와 트레인을 CSV 파일에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읽어오고 젠더 서브미션도 일단 읽어옵니다. 그리고 패신저 아이디를 PI란 이름으로 따로 잘 떼어 놓습니다. 우리가 훈련시킬 트레인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에서 점 헤드를 하면 첫 오행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트레인의 첫 오행을 보면 패신저 아이디부터 임바크드까지 보입니다. 데이터에 포함된 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패신저 아이디는 승객마다 부여된 고유 번호입니다. 데이터 내에서 각 승객을 식별할 때 사용합니다. 서바이브드는 생존 여부를 나타냅니다. 1은 생존, 0은 사망을 의미합니다. P클래스는 탑승한 선실 등급입니다. 1은 1등석, 2는 2등석, 3은 3등석입니다. 네임은 당연히 승객의 이름입니다. 라스트 네임과 퍼스트 네임 및 미스터 같은 호칭이 같이 있습니다. 섹스는 승객의 성별입니다. 에이지는 승객의 나이입니다. 숫자로 기록되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측값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십습은 시블링과 스파우저로 함께 탑승한 형제자매 및 배우자 수입니다.
파츠는 페어런트와 칠드런을 의미하며 함께 탑승한 부모 및 자녀 수입니다. 티켓은 승객이 소지한 티켓 번호입니다. 고유 식별 정보이기도 합니다. 페어는 승객이 지불한 운임 요금입니다. 화폐 단위는 파운드입니다. 캐빈은 승객이 배정된 객실 번호입니다. 결측값이 많습니다. 임바크드는 승객이 탑승한 항구입니다. C는 셰르부르, Q는 퀸스타운, S는 사우스햄턴을 뜻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최종 시험 볼 대상인 테스트 파일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서바이브드를 볼 수 없죠. 테스트 파일이라 답을 안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젠더 서브미션 파일을 보시면 0와 1로 된 제출용 결과가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 생존, 남성 사망 모델의 결과이고 우리가 제일 끝에 제출할 분류 파일이 이렇게 생겨야 합니다. 이제 렌을 활용하여 트레인의 길이를 보죠. 전체적으로 891행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래에는 저의 와일드 게스를 써놓았는데 일반인이 그냥 판단할 만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데이터로 이를 밝혀야 합니다. 참조로 나는 not a number란 뜻으로 빈칸이란 뜻입니다. 이제 하나씩 풀어보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트레인에서 모델을 만들고 트레인의 일부를 잘라낸 밸리데이션 파일에 모의 테스트로 써서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테스트 파일에서 누가 살아남았을까를 분류하는 분류 모델입니다. 여기서는 답을 모르므로 테스트까지는 안 가고 트레인 데이터의 일부를 가지고 훈련하고 나머지 일부를 모의고사처럼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검증해 보는 것까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석을 위한 분석이 아니라 수업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도 좀 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넘파이나 특히 판다스 및 시각화를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여기서 트레인을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으로 나누고 시작하는데 지금부터 쓸데없이 많은 분석을 하며 판다스와 시각화를 좀 연습하겠습니다. 이 영상부터 보시는 분은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으나 이 내용이 파이썬 기초를 학습하신 분들을 위한 후속 과정이라 그러니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 쓸데없이 긴 EDA, 즉 Exploratory Data Analysis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넘파이, 판다스 및 시각화 등의 학습이 주 목표입니다. 우선 디스크라이브로 내용을 보면 카운트로 891이 아니면 빈값들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열수가 한정된 것은 숫자로 된 열만 여기서 통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값, 표준 편차 등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열 이름을 보겠습니다.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인덱싱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연습 삼아 파이썬 기초반 때 기억을 되살리며 보면 컬럼 3하면 네 번째이니 네임이 됩니다. 이제 빠진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미싱 데이터는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데이터가 없으면 분석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결측값 채우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무엇을 적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빠뜨리고 적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통계 내기 힘듭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너무 많이 빠져 있으면 아예 그 열을 삭제를 하고 일부만 빠져 있으면 평균값을 넣어봅니다. 다음 미싱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미싱로로 시각화를 해보면 에이지는 평균값을 결측값에 넣고 캐빈은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판다스의 이즈널 메서드에 썸 메서드를 붙여서 각 열마다 빈 값을 봅니다. 에이지는 177개 비어 있으니 평균을 넣고 캐빈은 빈값이 더 많으니 제외하고 분석하며 임바크드는 2개가 비어 있으니 보통 이런 때는 제일 많은 것을 그냥 넣습니다. 그럼 에이지에서 이즈널의 애니 메서드를 사용하여 트루 결과가 나오는지 보고 빈칸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각 열의 데이터 타입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문자이니 나중에 숫자로 바꾸어 분석하기 쉽게 만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열에 해당되는 것을 피처라 부르는데 이 항목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링크에 가면 데이터 항목의 딕셔너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까만색에다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데이터 탐구를 위해 본래 트레이는 그냥 두고 df란 것을 카피해서 써봅니다. 우선 서바이브드를 분석해보죠. 서바이브드는 숫자로 값을 주지만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인 셈입니다. 죽던지 살던지 둘 중 하나의 값을 줍니다. 카운트 플롯, 즉 숫자를 세어서 만든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 봅니다. 사이즈는 가로 10인치, 세로 2인치. 생존 여부 0과 1의 숫자를 세어본 후 그림을 그리도록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사망 549명, 생존 342명입니다. 불행히도 사망자가 훨씬 많아 보입니다. 전체 사망자 비율을 좀 보겠습니다. 파이 그래프랑 카운트 플롯을 서브 플롯으로 그립니다. 행은 하나 열은 두 개의 서브 플롯입니다. 사이즈는 가로 15인치, 세로 6인치. 서바이브드의 값을 카운트해서 파이 플롯을 만듭니다. 익스플로드는 폭발하는 것이니까 처음 제로는 첫 번째 것이, 두 번째 0.1은 해당하는 조각만 0.1만큼 바깥으로 톡 튀어나오게 합니다. 오토 퍼센트는 1.1이 표현하는 부분은 첫 1은 숫자를 그대로 보여주고 뒤에 1은 소수점 한 자리까지 보여주라는 의미입니다. 뒤에 점 이하가 예를 들어 4라면 소수점 4자리수까지 보여줍니다. AX0는 첫 번째 칸을 의미합니다. 서브 플롯 두 번째는 카운트 플롯으로 1이 의미하는 것은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P클래스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룹바이란 메서드를 써보겠습니다. P클래스와 서바이브드 두 개 컬럼을 기준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그룹으로 묶습니다. 예를 들어 1등석에 탄 생존자, 1등석에 탄 사망자, 2등석에 탄 생존자 식으로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보시면 1등급 객실의 사람들은 생존자가 더 많고 2등급은 생존자에 비해 사망자가 조금 더 많으나 3등급은 사망자가 3배 이상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크로스탭이란 메서드로 시각화를 합니다. 좀 더 명확하게 숫자로 된 시각화를 볼 수 있죠. 다음은 두 종류의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를 해봅니다. 가로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 왼쪽엔 객실 등급별 생존율을, 오른쪽엔 등급별 생존자 사망자 수를 보여줍니다. 코드 첫 줄에서 가로 두 칸짜리 그래프 공간을 만들고 둘째 줄에서는 각 객실 등급별 생존율 평균을 막대 그래프로, 그리고 SNS, 즉 C본으로 우측의 각 등급에서 생존자와 사망자 수를 비교하는 막대 그래프를 그린 뒤 PLT-쇼가 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바꾸어 보며 연습해 보세요. 이제 그룹바이로 각 생존율을 보겠습니다. 위의 것은 함수로 만들죠. 나중에 써먹을 수 있으니. 함수 서바이브 퍼센트를 만들고 P클래스를 넣어서 호출하면 역시 같은 모양이 나오죠. 다음은 네임을 보겠습니다. 이름이 뭐 그리 중요할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름의 호칭이 들어갑니다. 분류를 한번 해봅니다. 리스트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밸류 카운트로 해보면 숫자가 나와야 하는데 다 1이죠. 그래서 레귤러 익스프레션에서 이니셜만 떼봅니다. 네임 스트링에서 A부터 Z까지 중에 마침표로 끝나는 앞에 단어 그룹을 뽑습니다. 이제 밸류 카운트로 뽑아보죠. 미스트터가 517명이고 미스가 182명, 미세스가 125명, 마스터는 귀족 아이를 의미합니다. 마스터는 40명, 닥터 7명, 레브런, 즉 목사님 6분이고 콜은 대령, MLLE는 마드모아젤, 메이저는 중령, MS는 미즈이고 MME는 마담, 도는 잘못 들어온 것 같고 레이디 또한 귀족 여성, 써는 경, 캡틴은 여기서 선장을 의미합니다. 카운테스도 귀족 여성이고 존 키어는 잘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들을 생존율로 한번 분류해 볼까요? 아까 함수 만든 것으로 하면
서바이벌 퍼센트 이니셜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선장과 목사님들은 전원 사망, 카운테스, 레이디, 마드모아젤, 마담, 미즈로 대표되는 귀족 여성들은 100% 살아남았고 서도 100%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여성이라도 미세스는 귀족과 평민이 섞여 있는 것 같고 미스터는 불과 15% 좀 넘게만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DF 헤드를 보면 우측 제일 끝에 이니셜이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크로스탭으로 이니셜별 생존 숫자를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이제 매핑을 시켜서 이들을 좀 더 적은 분류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탭으로 다시 봅니다. 좀 줄어드니 훨씬 좋지요. 생존율로 볼까요? 우리가 만든 함수를 다시 한번 돌려봅니다. 미세스와 미스도 합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각자 줄여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불공평한 세상을 경험하면 이니셜을 P클래스 별로 나누어 볼까요? 충분히 보이지 않습니다. 크로스탭으로 다시 P클래스 별 이니셜 생존율로 보죠. 4그룹 남성들의 생존율이 낮은 것이 보이고 6그룹 여성들은 1등 칸, 2등 칸은 90% 이상 생존했는데 3등 칸은 반만 생존했습니다. 이제 성별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연습 삼아 시각화를 위한 함수 하나 만들어 볼까요? 100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다른 것으로 할 때도 쓸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성별 생존별로 해보죠. 배에 있던 남자의 수는 여자의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전히 생존 여성 수는 남성 수의 거의 2배입니다. 여성의 생존율은 약 75%인 반면 남성의 생존율은 20% 미만입니다. 여기서 남성, 여성을 1 또는 2로 나누면 될 것 같은 뻔해 보이는 것이지만 좀 더 세분화하면 좋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아기들은 아기이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명보트 태울 때 안 물어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불행하게도 귀족 아기인지 서민의 아기인지는 행과 불행을 가를 수 있습니다. 우선 생존 P클래스로로 성별을 봅니다. 남성 3등 칸은 300명이 사망하고 47명만 생존했습니다. 마스터들, 아까 이니셜에서 5로 구분한 그룹의 P클래스별 생존율을 보겠습니다. 필터링 한 다음 비율 계산하여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보면 1등석, 2등석 마스터들은 모두 살아남았고 3등석 마스터들은 40% 정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성별을 남성 1등석, 여성 1, 2등석, 남성 2, 3등석, 여성 3등석, 1, 2등석 아기, 3등석 아기로 6개로 나누겠습니다. 좀 잔인한 현실이나 단순히 분석용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버피팅할 위험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할 롱 메서드를 간단히 설명했으니 참조하시고요. 여기서 6개로 나누고 이들의 생존율을 보겠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함수 서바이브 퍼센트를 사용하면 나옵니다. 또 아까 만든 100 함수를 써서 그래프도 만들어 볼까요? 세상은 불공평했으나 신사도는 살아 있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에이지로 가죠. 나이의 최대, 최소, 중간을 보겠습니다. 80세부터 0.42세까지, 그리고 평균은 29세였습니다. 다음은 10원의 바이올린 플러스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P클래스에 따라 어린이 수가 증가하고 10세 미만의 어린이의 생존율은 P클래스에 상관없이 양호해 보입니다. 높은 클래스일수록 생존 가능성은 높고 여성에게는 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생존 확률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합니다. 우선 에이지의 빈칸부터 해결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이지 항목에는 177개의 널값이 있습니다. 이러한 빈값을 대체하기 위해 데이터 집합의 평균 수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평균 연령인 29세를 아이에게 할당할 수 없습니다. 승객이 어떤 연령대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니셜의 평균 나이를 통해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정확하지는 않겠으나 그나마 좀 낫습니다.
이제 이니셜 별 평균 연령을 빈칸에 넣도록 합니다. 에이지 열에서 빈 값을 찾아 해당 이니셜의 평균 연령으로 채웁니다. 이를 통해 빈 값을 이니셜별 평균 연령으로 채운 데이터 프레임을 반환합니다. 그럼 빈 값이 있나 없나 볼까요? 이즈널 애니로 하니 폴스가 나오니 빈 값이 없습니다. 에이지가 너무 분류가 많으니 그룹 지어 몇 개로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자를까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컷 메서드를 사용하면 너무 일방적으로 물리적으로 자르는 것이라 숫자가 비슷하게 자르려면 큐컷이 필요합니다. 숫자가 비슷하게 8개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에이지 그룹의 밸류 카운트를 보겠습니다. 아주 똑같이 나눠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겹치는 나이대가 많았던 것이죠. 생존율을 보죠. 아마 Q2부터 Q5까지가 10대, 후반부터 30대, 초중반 같고 Q6부터 A까지는 나이 든 분이시겠지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나중에 각자가 다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DF를 다시 봅니다. 이제 실습을 보겠습니다. 이 항목은 탑승자가 혼자인지 또는 가족과 함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크로스탭으로 보면 0명, 즉 혼자인 사람이 사망자도 400명 가까이 되고 생존자도 200명이 넘습니다. 반면 한 명인 사람은 생존자가 좀 더 많고 대가족은 사망자가 많군요. 이를 다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백함수로 시각화해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연습일 뿐이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생존율도 역시 만들어 놓은 함수로 봅니다. 보시다시피 혼자 온 사람들의 생존율은 모든 생존율과 거의 일치하여 별 의미가 없고 같이 있는 가족이 한두 명인 사람은 의미가 있을 정도로 생존율이 높으며 3명 이상인 경우부터 급격히 생존율이 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0과 1, 2, 3, 4, 5, 6 이렇게 4그룹으로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크로스탭으로 P클래스별 가족 수를 보겠습니다. 역시 가족이 많은 사람들이 3등석에 많습니다. 이제 P클래스별 실습의 생존자 수도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피아치, 즉 페어런트 앤 칠드런도 가족이거든요. 여기는 어떨까요? 크로스 탭으로 보면 실습과 경향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숫자도 관계가 있지만 역시 P클래스와 관계가 큽니다. 일단은 숫자에만 집중을 하죠. 100으로 우선 다시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이제 둘을 합쳐서 패밀리 수로 해봅니다. 프린트 결과로 첫 오행을 봅니다. 패밀리 그룹을 짓습니다. 패밀리에서 0과 1, 2, 3, 4, 5 이상 이렇게 4그룹으로 나누어 보죠. 오랜만에 조건문을 써볼까요? 이어서 밸류 카운트로 보면 혼자가 537명, 둘, 셋인 경우가 283명, 4, 5명인 경우가 47명, 가족이 5 이상, 즉 6명 이상인 경우가 44명입니다. 이제 티켓으로 가보겠습니다. 티켓에서 같은 번호를 가진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팩토라이즈를 하면 차례로 번호를 붙이다가 앞에 있던 것과 같은 것이 나오면 새 번호를 안 붙이고 그 앞에 번호와 같은 번호를 붙입니다. 여기서 밸류 카운트를 해서 보면 13번째에 해당되던 티켓 번호가 추후 7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들은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페어로 가겠습니다. 우선 높은 가격부터 낮은 가격까지 보죠. 공짜표도 있었군요. 페어를 Q컷으로 6개 그룹 정도로 나누어 보죠. 페어 레인지라 이름 붙이고 페어 레인지의 생존율을 보죠. 다음 케빈으로 갑니다. 케빈은 빈값이 많았죠. 687개나 빈값이 있으니 이것은 나중에 제외할 대상입니다. 이제 임바크드로 가죠. 승선 장소 별로 숫자를 봅니다.
사우스햄턴에서 가장 많이 탔군요. 생존 확률을 볼까요? CS 탄 사람이 제일 생존 확률이 높네요. C가 뭐였죠? 체스브로였나요? 여기에 두 개가 빈값이었죠. 한번 보죠. 두 사람이 티켓 그룹도 같고 패밀리가 1로 되어 있으니 둘이서만 가족인 것 같죠. 일반적으로 이것은 가장 흔한 S로 빈값을 분류하는 곳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페어도 비싸고 해서 한번 비슷한 번호를 찾아보죠. 이쪽이 대부분 사우스햄턴에서 승선한 1등석 승객들인 것 같습니다. S로 분류하겠습니다. 로케이트 메서드와 이즈널로 빈값의 위치를 찾아서 S를 삽입하겠습니다. 이제 빈값이 없나 봅니다. 폴스로 나오는 것 보니 빈값이 없습니다. 다음은 스트링을 수치로 바꾸겠습니다. 전체를 다시 보지요. 헤드를 통해서 봅니다. 패신저 아이디는 남겨놓고 서바이브드도 남겨놓고 네임은 버리고 이니셜로 대처하고 섹스도 버리고 젠더로 대체하고 에이지는 에이지 그룹으로 노퇴, 조금 있다 에이지 그룹을 수치화하고 십습과 피아치는 버리고 패밀리 그룹으로 하고 티켓은 티켓 그룹으로 대체하고 페어도 페어 레인지로 하겠습니다. 캐빈은 버리고 임바크드는 수치화하죠. 그럼 임바크드와 에이지 그룹 페어 레인지를 수치화하겠습니다. 셋 다 팩토라이즈 하겠습니다. 팩토라이즈 하면 번호를 붙이는데 같은 것에는 같은 번호가 붙습니다. 다음으로 제거할 것 합니다. 이제 헤드를 보면 서바이브드 P클래스, 이니셜, 젠더, 에이지 그룹, 패밀리 그룹, 티켓 그룹, 페어 레이니지만 남았고 모두 수치화되었습니다. 관계 히트맵을 만들어 봅니다. 여기서 RDBU는 빨간색과 파란색 색상 맵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관관계의 강도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빨간색 RDU는 음의 상관관계, 파란색 BU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색상이 강할수록 상관관계의 정도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프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이 경우 가로 14인치, 세로 12인치로 설정합니다. 그래프 제목을 Correlation Features로 설정합니다. Y는 1.05는 제목을 그래프에서 위로 5% 떨어지게 설정합니다. 사이즈 15는 제목 글꼴 크기를 15로 설정합니다. 콜이라고 된 부분이 데이터 프레임 내의 각 컬럼 간 상관관계를 계산합니다. 히트맵은 상관관계를 색상으로 나타내며 상관관계가 1에 가까우면 강한 양의 상관관계,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서바이브드이니까 패신저 아이디는 당연히 별 관계가 없게 나오고 서바이브드는 당연히 1이겠죠. P클래스는 마이너스 0.34이니 숫자가 커질수록 생존이 안 된다는 의미이고 이니셜은 0.5니까 아주 영향이 큰 거죠. 그 다음이 성별이 조금 영향이 있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미미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몇 등석에 탔느냐, 남자냐, 여자냐, 아기냐 이런 것이 거의 운명의 90%를 좌우했다고 봐야지요. 이제 지금부터는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본래는 트레인과 테스트를 합하여 위의 작업을 해야 했으나 지금 캐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끼리 하는 것이니 우리의 DF에서 DF 트레인으로 70% 쓰고 테스트 대신 밸리데이션 셋 역할을 할 DF 테스트로 30%를 할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 시험 답을 모르니 지금 실제 테스트 하기는 힘들고 학습지 문제에서
70%는 훈련에 쓰고 30%는 모의고사용으로 떼어놓겠다는 뜻입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다시 임포트합니다. 위에 임포트하기는 했지만 혹시 해서 다시 임포트합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은 데이터를 훈련 세트와 검증 세트로 나누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4개의 분류 클래시파이어를 임포트합니다. 보팅은 나중에 배깅, 즉 함께 앙상블 할 때 투표하듯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 모델의 예측 결과를 결합하여 더 나은 예측을 만드는 앙상블 학습 기법 중 하나입니다. 보팅의 기본 개념은 여러 개의 개별 모델이 예측한 결과를 모아서 그중 가장 많은 예측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드 보팅은 각 모델이 예측한 클래스를 투표하여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클래스를 최종 예측 결과로 선택합니다. 3개의 모델이 있고 모델 1이 사망으로 예측하고 모델 2와 모델 3이 생존을 예측했다면 생존이 최종 예측 클래스가 됩니다. 소프트 보팅은 각 모델이 예측한 클래스의 확률을 결합하여 예를 들어 0.4, 0.8, 0.4라면 셋의 평균인 0.5를 살짝 넘는 기준으로 생존을 예측합니다.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스케일링 방법입니다. 표준화는 데이터의 평균을 0으로 표준 편차를 1로 맞추는 변환 과정입니다. 이 방법은 모델 학습 시 특성의 스케일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에 대해 뭔가를 분류하는데 나이와 연봉이 피처에 있다면 나이 25세냐 49세냐 하는 식의 숫자는 연봉의 몇 천만이라는 숫자에 압도되어 나이보다 연봉이 압도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뇨병 환자 분류라면 실제로는 나이가 더 중요하고 연봉은 거의 무시할 만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같은 스케일로 줄여서 착각 안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크로스발 스코어는 교차 검증을 통해 모델 성능을 평가할 때 사용됩니다. X는 훈련에 사용할 피처들로 패신저 아이디와 서바이브드 열을 제외한 나머지 컬럼들을 선택합니다. Y는 예측할 종속 변수인 서바이브드 컬럼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사용하여 70%는 훈련 데이터, 30%는 검증 데이터로 나눕니다. 랜덤 시드 42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드로 이를 설정하여 동일한 데이터 분할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X트레인과 X바를 봅니다. 둘 다 넘파이 어레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스케일러를 통해서 두 개를 모두 스케일링합니다. 스케일링은 아까 말한 대로 표준화로 각 피처가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동일하게 만듭니다. 이제 4개의 모델을 정의하고 이를 훈련 데이터로 학습시킨 후 교차 검증을 통해 정확도를 계산하여 저장합니다. 여기서 포문을 사용하여 각 모델을 훈련 데이터로 핏 함수로 학습시키고 애큐러시의 정확도로 밸리데이션 시킵니다. CV는 5인 것은 5겹으로 한다는 뜻인데, 즉 데이터를 5개의 부분으로 나누고 그중 4개는 훈련 데이터로 사용하고 나머지 1개는 검증 데이터로 사용하여 모델을 평가합니다. 이 과정이 5번 반복됩니다. 이후 각 모델의 평가 결과는 스코어스 딕셔너리에 저장됩니다. 결과를 출력하니 전부 비슷한데 그레디언트 부스팅과 아다부스트 모델이 높고 랜덤 포리스트는 중간이고 엑스트라 트리는 좀 낮네요. 엑스트라 트리는 트리가 더 많은 게 아니라 엑스트라로 랜덤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이 모델들을 통해서 하드 보팅을 시키고 그 다음 소프트 보팅을 시켜서 앙상블하면 하드 보팅은 83% 정확하고 소프트 보팅은 81% 정확합니다. 우리가 테스트의 답을 몰라서 여기서는 적용시키지 않았지만
캑을 챌린지로 가셔서 이 모델을 테스트에 적용시키면 아마도 77%, 78%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프리딕트 하드와 프리딕트 소프트의 넘파이 값을 봅니다. 이것을 본래 주어진 답과 비교해야죠. 사실 모델은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하고 오늘은 그래프 결과를 보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